방사선 종양학과. 보통 지하 저 어디 구석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왜 이렇게 벽이 대리석이에요? 되게 좋아 보여요. 저 치료 장비 한 대 가격이 거의 100억 정도 돼요. 100억이요? 그래서 저희 과가 되게 비인기과인데 개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네. 아버님 혹시 담배 좀 많이 피셨어요? 하루에 안 가? 아, 저 담배가 화두네요. 그럼 세 분은 담배를 아예 안 태우시나요? 아, 당연히 그러시겠죠. 괜한 걸 여쭤봤습니다. 협진 회의실. 다학제 회의 모습이네요. 네, 이번 수술 전 사진은 폐암 필승조가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다음 환자도 잔여병사 확인하고 이제 RT 상의할 사람이고요. 링글라 세그멘트 있는 이야, 거 저렇게 다 모여 계시니까 보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네요. 더 많아요. 뒤에 또 간호사들도 있고. 모텔 가능성이 많아서 되게 비싸고 사일 것 같은데. 다음 환자는 피메일 54세 와. 환자이고요. 저희가 지금 다학제 지금 진료하는 거 보고 있는데 다학제 팀에서 저희가 진료하면서 환자분의 기수에 따라서 치료가 결정이 됐다라고 보다는 치료 과정을 겪어가면서 그 다음 치료를 저희가 다학제를 통해서 결정해서 보다 나은 그 치료 방침을 결정해주는 그게 이 다학제 치료의 이제 묘미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팀의 일부라는 게 아주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수 요정. 하나 더. 박수 요정. 말씀이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기관지 내시경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냥 기관지 이분은 수술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부분 괜찮나 확인하고 나오는 거. 경과 체크. 시간은 뭐 기관지 내시경 들어가면 한 10분 이내 금방 끝납니다. 오늘은. 수술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김영구 선생님이 하셨고. 예, 지난번 해봐서 알죠? 근데 되게 젊은 환자 같은데요? 네, 나이가 30세 미만의 환자고요. 근데 폐암 수술을 한 거예요, 이미? 네. 와, 젊은 분들도 폐암 수술을 하는구나. 젊은 분들도 드물게는 폐암이 걸리기도 하고요. 물론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이제 나올 거예요. 이제 빼주세요, 트레. 다 끝났어요. 아직 조금 가래가 나와요? 우중엽 절제술. 안에 염증이 좀 있긴 한데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또 계속 봐야죠. 항상 폐암이라는 게 워낙 재발 많이 하는 암이라서. 그럼 한 몇 년 정도까지 이 외래 진료를 계속 봐야 돼요? 저희가 한 5년 정도 봅니다. 5년 보면 제가 이제 환자분한테 이제 졸업하셨습니다. 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더 건강검진이나 자기관리 더 철저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5년까지 봅니다. 되게. 방사선 종양학과 김학영 교수님의 진료실이네요. 이분은 완치 목적의 치료는 아니고 진정색깔. 아이고, 오랫동안 약물 치료를 좀 많이 하셨네요. 예,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이 체력이 딸려가지고 어지러운 상태. 이제 항암을 한 6개월 정도 이제 끝쳤더랬거든. 정상 줄질 않고 그 한쪽만 좀 느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들었어요. 맞아요. 다른 부위는 그래도 조금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버님 여기에요. 이게 오른쪽 폐고 이게 왼쪽 폐예요. 네.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병변 있죠? 이게 이전에 찍은 거에 비해서 좀 크기가 많이 커졌어요. 일단 이쪽으로 저희가 좀 치료를 하려고요. 더 커지지 않게. 이 방사선이라는 게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방사선. 저기 항암하고 타는 점이 항암은 전신 약물 치료잖아요. 약물 치료. 방사선은 이제 오늘 치료 기능 CT를 딱 찍고 가시면 네. 저희가 이제 아버님이 찍으신 CT 한 컷 한 컷을 다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지금 이 종양 보이는 부위 있죠? 이쪽으로 집중해서 정말 국소 치료 부위를 집중 의지가 이렇게 타겟하는 몸을 치고 빠져나가는 치료구나. 거예요. 아버님, 저희 오늘 치료 계획용 CT를 좀 찍고 가실 거거든요. 네. 아버님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CT를 촬영할 때 취하는 자세인가요? 네, 맞아요.
아무래도 치료용 엑스레이가 저희가 여러 방향의 빔을 조합해서 쓰거든요. 네. 신체 일부를 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올리고 혹시라도 이제 어르신분들이 이거를 진료 볼 때 체크하지 않으면 CT실에서 이걸 찍을 때 안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요새는 또 워낙 고령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체크를 하고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이마. 네. 혹시라도 이것까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아킨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방향을 먼저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립니다. 한 10분 정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누워 계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어깨 어깨 통증 없어요? 어깨 통증이 있어요. 있어요. 디스크 있으면 저기 아프죠. 찝히죠 뒤가. 맞아요. 제가 선생님 좀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응. 항암 치료할 때도 뭐 두발 같은 머리 같은 거는 아, 머리 빠지는지 역시나 단골 질문. 그쪽은 전혀 상관없어요. 다행이죠. 이렇게 이게 그리고 아버님 혹시 담배 좀 많이 피셨어요? 하루에 안 가? 아, 저 담배가 화두네요. 제가 이 후각과 청각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어가지고요. 환자분들 담배 피시고 오는 거를 정말 잘 걸러내요. 지금 또 옷에서- 냄새를 맡으신 거예요, 지금? 옷에서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환자분이 아닌데 보호자분이 피고 오신 것도 잘 캐치하는 편입니다. 코가 씻히네요. 담배 얘기하셨는데 저희 수술하기 전에도 담배 피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근데 저 정도 아프면 담배 끊어야지. 저 같은 경우는 목요일마다 치료 중 면담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그때도 병동에 입원해 계시는데도 흡연구역 가셔서 담배를 피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우, 좀 안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많이 혼내죠. 그런 거 보면은 어떤 기분이 드세요? 목격을 하시거나 냄새를 맡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게 말씀드려요. 어. 대부분 뭐 항암 방사선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힘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경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계속 흡연을 하시면 이 힘든 치료를 받으시고 경과가 안 좋을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하고 사태 써놔요. 뭐라고요? 담배 피고 오시면.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들어오시면 담배 끊으셨어요? 라고 먼저 여쭤봐요. 그러면 치료실 앞을 수시로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아,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존재만으로도 좀 위축될 수 있게? 끊으셨어요? 아. 오늘은 옷에서 냄새 안 그거 거의 나세요? 사감님이네요. 네, 약간 진짜 좀 끊으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애써서 또 치료하시는데. 네, 맞아요. 그럼 세 분은 담배를 아예 안 태우시나요? 네. 아. 당연히 그러시겠죠. 괜한 걸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궁금하신 건 없으셔? 지금 완전히 이해하셨어요. 환자분께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니까. 일어나주세요. 네,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버님 천천히 오세요. 이렇게 앉으세요. 아버님 혹시 저처럼 한번 자세 해보세요. 5분에서 10분 정도는 이렇게 잡고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자세 5분에서 유지가 10분 혹시 동안 되는지를 유지하는 봐야 건 돼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어깨 좀 네. 불편하시지?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 수련할 때 다 레지던트에게 체험을 하게 해요. 그거를 제가 수련 과정에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봉을 잡고 10분 정도 누워있는 것도 힘들 수 있고 네.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일관되게 쉬는 것도 진짜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껴서 네, 가능하면 좀 재현성 있는 편한 걸 좀 유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치료 횟수는 20번이에요. 치료 시간은 한 10분 내외. 이분 같은 네. 경우는 초기 폐암이기 때문에 네. 예, 20번 정도로 이제 치료가 끝나는데 대부분 이제 동시항암 방사선 치료는 저희가 이제 프로토콜이 30번 치료하는 거거든요. 6주 네. 스케줄로 가는데 치료할 때마다 처음에 치료하기 전에 찍는 CT와 매번 치료할 때 찍는 그 이제 영상이 재현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일반 진단용 CT보다는 조금 더 고정이나 자세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숨을 몰아쉬거나 참았다 쉬거나 이게 치료 개념 CT 찍기 전에 호흡 훈련하는 장면을 붙잡고 하네요, 이렇게. 그 호흡을 뭐 일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요가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좀 유리하겠네요. 호흡 운동을 많이 하니까. 비슷하다 거기 여기 하층 위쪽이니까 여기랑 비슷해.
좀 어떤가요? 움직임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네네. 한번 보시죠. 월이나 이런 거는 한 1cm가 1cm 정도. 채 안 되네요. 네네, 그쵸? 아까 보니까 1cm 좀 안 되더라고요. 네네. 그냥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한 치의 오차도 감사합니다. 지금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구나. 이제 저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치료 계획용 CT 찍는 걸로 이제 아마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 계획용 CT를 찍고 나시면 제가 이제 CT 컨투어링을 할 거예요. 이제 호흡 훈련 마치고 치료를 계획하는 목적의 CT를 저희가 시뮬레이션 CT라고 하거든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네. 이제 저는 이제 시작인데 저희는 주로 여기 있어요. 저희 과는 약간 아트하는 과예요. 미술을 한다는 뜻인가? 엑스레이가 이제 거의 360도로 회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최대한 여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빔이 들어갈 수 있게 실제 종양에 이제 그리는 거고. 그 설계도를 그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컨투어링 작업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렇게 얼핏 봤을 땐 그냥 진짜 컴퓨터 앞에서 무슨 사무 행정 작업하시는 것 같은데 저것도 지금 치료의 일부네요. 너무 중요한 기반 작업이네요. 와, 눈이 빠지시겠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면 경계가 보이는데 이게 경계가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포토샵하는 그런. 네, 맞습니다. 지금은 되게 이렇게 쉽게 그리는 것 같잖아요. 이제 전공의 때는 이런 것도 하나 그리려면 1시간 걸려요. 와, 지금은 이제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숙련되신 거죠? 맞습니다. 띄워놓고 뭐 하시는 건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뭐 그냥 깜깜한 화면 같은데. 지금 이 방사선 종양 치료가 좀 생소해서 지금 김현구 교수님도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계세요. 네. 저도 지금 잘 듣고 있어요. 되게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허리 지금 꼿꼿이 듣고 있어요. 펴고. 네. 교수님 이거 처음 보시죠? 네, 이 네, 과정들. 네. 보통 지하 저 어디 구석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뭐 다른 과 교수님들이 저희 과의 이런 프로시저라든지 정확히 뭘 하는지 잘 모르세요. 그래도 이제 이승연 교수님은 저희 과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신 편이세요. 그러니까 되게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도도 많으시고. 갑시다. 바쁘다 바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바로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맨 처음에 저희 치료 시작할 때 찍은 CT 기억나세요? 예, 그게 이제 저 환자 아니에요? 맞아요. 아, 영상만으로도 누군지 아시는 거예요? 환자 얼굴보다도 사진을 보면 아,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때 딱 머리에 떠올라요. 저도요. 영상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환자 얼굴보다는 그 영상 차트의 이미지가. 이름을 봐서는 누군지 잘 모르는데 차트 보고 그 사진을 쭉 CT를 보면 아, 이 사람 누구 그때 그려. 와. 왜냐하면 환자분들 얼굴 보는 시간보다 우리가 CT 보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정말 제가 모르는 세계네요. 저희 이제 이걸로 다시 계획했어요. 전 다음 주 목요일에 또 예. 뵐게요. 치료는 예, 예. 매일매일 잘 받으셔. 네, 조심히 올라가세요. 간호사님이 같이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하나, 둘, 셋. 저 이거 세 번 당했어요, 교수님. 이거 슬링어요. 왜 이렇게 벽이 대리석이에요? 되게 좋아 보여요. 방사선이 이제 발생하는 구역이다 보니까 좀 벽을 튼튼하게 한 네, 거예요? 맞습니다. 와, 고급스러워 보여요. 저 치료 장비 한 대 가격이 거의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이요? 네. 지금 저 장비요? 네. 와, 그래서 저희 과가 되게 비인기과인데 개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네. 의사들 사이에서는 되게 인기가 없습니다. 저 우리나라에 몇 대 있는 거예요? 뭐 셀 수 없이 많기는 하지만 셀 수 없이 많아요? 네. 이제 엑스레이 치료 장비는 워낙 이제 그 대학병원급에는 이제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저기 환자분 카메라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움직임 있는지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오늘 세 분 평상시에 진료하시고 수술하시고 하는 모습이 이렇게 영상으로 담겨져서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김영구 교수님 수술하시는 거, 이승연 교수님 진료 보시고 브론코 하시는 거 이제 다 처음 뵈가지고 오. 네, 너무 재밌게 집중해서 영상을 봤던 것 같아요. 본인이 진료하시는 모습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 보셨어요?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 부끄러워. 이렇게 추임새가 심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나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정말 저도 완전 모르던 걸 새로 알게 됐어요. 방사선 종양이 뭐 하는 건지. 네. 이승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폐암을 시작한 게 이제 벌써 20년 정도 됐거든요. 제가 참 운이 좋았던 게 표적 치료제가 막 나오는 시점에 제가 이제 처음 이제 폐암을 전공으로 해서 이제 폐암 환자도 보고 치료도 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 왔는데 참 어떻게 보면 폐암 치료에 있어서 이런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중요한 흐름이 있는 시점에 제가 딱 참여를 하게 돼서 저 나름대로 참 좋고 최근에는 그런 점에서 되게 보람되고 저도 제가 직접 외래하는 장면을 보게 되니까 생각보다도 제가 김학영 선생님보다는 환자 얼굴 보는 시간이 이렇게 짧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좀 더 저도 환자분들하고 얼굴도 마주치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김현구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네. 소감 좀 듣고 싶네요. 앞에서 이제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또 몇 번 얘기 다 한 것 같고 항암 방사선 여러 가지 면역 치료를 잘 받고 크기가 많이 줄어서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에서 암이 다 없어진 걸로 나왔다. 이런 경우는 정말 눈물 나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뵐 때는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아까 이승용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 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느낀 게 이 폐암 치료 분야의 어떤 발전의 역사를 함께 하시기도 했지만 세 분이 그 역사의 한 획을 그어가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 톡쏘는 명의는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 급증하고 있는 치매, 파킨슨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이전까지 했던 거 하나도 안 보셨어요? 뇌도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되니까 토크도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많은 있었던 적은 처음 같아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카메라가 굉장히 많네요. 혼자 찍을 거 이렇게 얘들 같이 찍는 거라면 가정생활 잘 하고 있냐? 교수님. 어쩜 이렇게 쑥스러워하실까? 교수님 셋이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단독 샷으로 하세요. 단독 샷으로. 뭐 어떻게 도와주세요. 같이 합시다 뭐. 알려주세요. 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우세요. 하나, 둘, 셋.